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계약법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위험부담까지 했죠. 오늘은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계약법 강론, 그렇게 해서 1월 과정 마지막 날입니다. 자, 3자를 위한 계약이 페이지가 349페이지에 있네요. 349페이지. 먼저 계약법 총론, 그 다음에 계약법 강론. 계약 강론에서 세 가지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계약은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쌍무, 소유권 주니까 돈을 받죠. 반대급부가 있네요. 유상, 약속만으로 바로 성립해요. 앞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성계약, 약속만으로 성립. 꼭 계약서 쓸 필요 없어요. 불요식계약.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이게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쌍무유상, 낙성, 불요식. 순서는 쌍무유상, 낙성, 불요식이다. 쌍무유상, 특히 이 순서 지켜요. 총론에서 계약의 성립, 청약이라는 의사표시하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됐을 때 계약은 성립하죠. 쌍무계약의 효력이에요. 매매계약의 효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세 가지를 배우죠. 동시에 이행합시다. 동시행의 항변권. 동시에 이행합시다. 왜 나만 줘야 되니? 이 나쁜 놈아 하는 거예요. 등기 서류 줄 때까지 잔금 못 줍니다.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동시행의 항변권. 계약 체결한 후 불타버렸네요. 건물이. 후발적 불능에서 나와요. 후발적 불능. 불능의 원인을 따져야 돼요. 그 건물이 어떻게 멸실했니? 채무자,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이니까 매도인 갑이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불렸어?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불능. 채무 불이행 문제.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잘 나와요. 채무자 귀책 사유가 나오면 무조건 채무 불이행을 떠올라야 돼요. 위험부담 문제 아니요. 위험부담 문제는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날라갔을 때 반대급부인 5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위험을 갑하고 을중 누가 부담하느냐. 자, 채무자 잘못 없는데 상대방도 잘못 없어요. 둘 다 잘못 없네요. 쌍방무채. 자, 상대방 을이 잘못 없으니까 잘못 없는 을한테 옥조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 상식에 맞아요. 아직 넘겨주기 전에 불탔기 때문에 이 건물은 갑의 영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갑이 독박 써야 돼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그런데 을이 놀러와서 불내버렸다고 해봐요. 채권자가 불냈네? 을이 불냈어? 그러면 갑은 당연히 불낸 놈한테 돈 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나면 돈 달라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우리가 3자를 위한 계약 볼 거예요. 말 그대로 계약 당사자 갑을이 아닌 제3자 병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민법에서 3자는 무조건 병이에요. 갑과 을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요. 그래서 3자를 위한 계약은 한 놈이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항상 갑을 매매 이렇게 하는데 한 놈이 더 나와요. 갑이 지 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팔죠. 제가 오늘부터 분필 케이스로 한번 해보려고. 전에는 케이스 안 썼는데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다른 하우스에서 하고 있어요. 시간마다 손 씻어야 되고 분필 그래서 손도 거칠어지고 이쁜 손인데 그래서 우리 부인이 케이스 쓰라 손이 거칠어진대.
제가 3년 동안 안 쓰다가 드디어 한번 적응 좀 해보려고. 처음에 써보려고 했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 두껍고 해가지고. 한번 적응해보려고. 저 부인 말을 잘 들어요. 손이 거칠어진대. 자, 갑이 을에게 팔아요. 5억에 팔겠죠. 그런데 갑이 그래요. 을에게. 야, 을. 나에게 5억을 주지 말고 대금을 주지 말고 병이 있어. 병이란 놈한테 5억을 좀 주면 안 되겠니? 하고 갑이 을에게 요청을 해요. 돈을 나에게 주지 말고 제3자 병에게 좀 줘라. 자, 그러니까 우리 왜? 했겠죠. 왜 너한테 안 줘? 사정이 있어? 몰라도 돼? 그래? 오케이. 우리 갑의 요청을 수락해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인 을이 계약 당사자인 갑이 아닌 제3자에게 돈 대금을 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대금 지급 채무를 원래는 갑에게 이행해야 되는데 제3자에게 이 화살표 있죠? 제3자에게 5억 주세요. 5억 대금을 제3자에게 주기로 하는 계약. 이게 바로 제3자 병을 위한 계약이에요. 그럼 병 입장에서는 둘이 이렇게 자기한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병은 이제 무슨 권리를 취득하느냐. 병은 을에게 5억 주세요 라는 5억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5억 주세요. 얘가 채권을 취득한다는 얘는 얘한테 5억을 줄 채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3자를 위한 계약이고 이제 용어가 나와요. 갑의 매도인인데 얘가 요청했다. 쟤한테 돈 좀 주면 안 되겠니? 해서 요청했다 해서 요약자. 을은 오케이. 내가 병에게 줄게. 승낙했죠. 낙약자.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 그 다음 5억 주세요 라는 권리를 취득했죠. 이익을 받네요. 3자를 수익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법은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라는 말이 없어요. 법 조문에는. 학문상 용어예요. 학문상 용어, 강학상 용어 그래요. 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 낙약자 을을 채무자라고 해요. 아, 우리를 힘들게. 영어를 하나라만 해주지 왜 두 개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고생시켜요. 자, 낙약자가 채무자가 돼요. 왜 낙약자 을을 법은 채무자라고 하느냐? 이거. 3자에게 줄 놈이 채무자가 돼. 낙약자가 항상 줘요. 그래서 낙약자가 채무자라고 하는데 3자에게 을이 돈을 줘야 되죠. 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놈이 낙약자거든요. 그래서 낙약자를 채무자. 그러면 이놈은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자. 엎어야 되니까. 채무자 반대편에 있는 놈이 항상 채권자예요. 위험부담에서도 매도인이 채무자니까 매수인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엎어버리면 돼요. 이걸 잡고 낙약자가 채무자니까 요약자는 채권자겠네요. 이렇게 가야 돼요. 순서가. 이걸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약자는 채권자. 3자. 그래서 법상 용어는 채권자, 채무자, 제3자. 학문상 용어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우리 시험은 둘 다 나와버려요. 3자로도 나올 수 있고 수익자로도 나올 수 있고 낙약자로 나올 수도 있고 채무자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다 뜨기 때문에 다 알아야 돼요. 일단 3자를 위한 계약은 이 용어 정리부터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청했다. 요약자. 그래? 병한테 줄게. 수락했죠. 승낙했죠. 낙약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줘야 되니까 낙약자가 채무자. 아, 이해가요. 이해하고 반복해서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익을 받으니까 수익자. 자, 여기서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만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둘이 계약서 썼죠? 둘이 계약서 썼어.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요. 제3자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해줘. 좀 당사자가 아니다. 영어 자체에서 3자죠.
삼자는 당사자 아니니까 삼자가 붙는 거예요. 당사자 아닌 삼자예요. 채무자 아닌 삼자. 그래서 수익자, 삼자 병은 이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그냥 수익, 이익만 얻을 뿐이에요. 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둘이 계약서 쓴 갑과 을만이 당사자가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만약에 을이 자기한테 5억 대금을 줘야 되는데 이놈이 돈을 안 줘요. 주기로 해놓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죠. 을이 병에게 대금, 잔금, 대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채무불이행. 자, 얘들도 계약금 걸고 중도금 걸고 잔금 이렇게 걸었을 거예요. 계약금은 바로 줘야 되니까 아마 줬을 거예요. 중도금도 선이행이니까 줬을 거예요. 항상 문제는 잔금을 잘 안 줘요. 그러면 병은 독촉을 하죠. 을에게. 얘가 돈 받아야 되니까. 을, 왜 잔금 2억 안 주니? 자, 그런데도 안 줍니다. 그러면 병이 이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즉, 제3자 병이 낙약자가 자기한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3자 병이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해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제할 수, 자, 이유. 그렇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자, 하나 더. 취소도 안 돼요. 취소, 해제권이 제3자는 없어요. 취소 해제는 계약을 날려버리는 힘이 아주 센 놈이 이걸 처분행위라고 해요. 계약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죠. 힘이 세요. 이 힘이 센 취소 해제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인 갑하고 을만 할 수 있어요. 병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 계약에서 혹시나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어요. 취소 사유죠. 그래도 병은 취소할 수 없다. 채무 불이행하면 법정 해제하죠. 해제할 수도 없다. 이유는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3자 계약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6번 났어요. 6번. 그래서 3자 병은 절대 취소 해제권이 없다. 취소 해제는 당사자인 갑 또는 을만이 해요. 그래서 취소 해제는 당사자인 갑 또는 을만 할 수 있다. 제3자는 절대 못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또 용어 하나가 나와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했습니다. 이 갑, 요약자와 낙약자 둘 사이 관계를 기본관계 그래요. 기본관계. 자, 기본관계 또는 3자 계약 자체죠. 3자를 위한 계약. 이 매매 계약, 3자 계약, 기본계약, 기본관계 가운데다 써야지.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 갑을 사이, 둘 사이 매매 계약 자체를 기본관계라고 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왜 자기가 아닌 병에게 돈을 주라고 했느냐? 둘 사이에 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있겠지. 둘 사이에 뭔가 있으니까 돈을 쟤한테 주라고 할 거예요. 즉,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갑하고 병 사이의 관계, 요약자와 3자 사이 관계. 이 용어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갑하고 병, 이 두 사람 사이 어떤 법률 관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갑이 병으로부터 5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5억을 갚아야 되죠.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 아파트를 파는 거예요. 아파트 팔아오면 5억 나오죠. 그 5억으로 예전에 빌린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갑이 을로부터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계좌이체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될 걸 갑이 귀찮으니까 그냥 야 쟤한테 바로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자 계약이에요. 즉 둘 사이 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어. 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주고 싶어. 이뻐 병이. 주고 싶어. 증여. 공짜 증여. 그냥 돈 주고 싶어. 어찌됐든
갑하고 병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이 용어를 대가 관계 그래요. 갑과 병 사이의 관계를 대가 관계. 자, 우리 시험은 열의 9번은 대가 관계란 말이 뜨지 않아요. 그냥 갑하고 병 사이의 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 이렇게만 떠요. 대가 관계가 딱 한 번 떴어.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대가란 두 글자가 안 떴으면 제가 이 말을 굳이 안 해요. 왜? 앞으로도 안 뜰 거니까. 근데 한 번이 떴더라고. 열의 9번은 그냥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관계에 기한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래서 기출이 돼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또 대가 관계란 말이 또 뜰 수도 있어요. 한 번 떴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둘 사이 관계를 대가 관계라고 한다.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안 떠요. 요약자, 갑하고 병 사이 관계, 갑하고 병 사이 관계. 그래서 기본 관계, 대가 관계, 이건 쉽죠? 계약 체결한 놈이니까 기본 계약, 3자 계약 자체, 기본 관계. 기본 관계도 거의 뜨지 않아요. 교과서는 있는데 거의 뜨지 않아. 그냥 갑과 을 사이 계약에서 이렇게만 떠요. 그러면 기본 계약이겠지. 3자 계약 자체. 그래서 3자를 위한 계약 자체, 이 둘 사이 관계, 3자 계약 자체. 차라리 이 말이 훨씬 나와요.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3자 계약 자체, 기본 관계. 저쪽, 앞으로 저는 대가 관계, 갑, 병 사이를 저쪽이라고 할 거예요. 저쪽. 왜 그러느냐? 자, 갑과 을 사이 이 매매 계약 자체, 3자 계약 자체죠. 이 계약 자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즉, 갑은 나중에 잔금 날짜 되면 을에게 등기 서류 줘야 되고, 을은 돈을 줘야 되는데, 잔금을 줘야 되는데, 잔금은 얘한테 주겠죠. 등기 서류는 얘한테 받고, 잔금은 쟤한테 줄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잔금 날짜 7월 1일 날 만났는데, 등기 서류를 안 줘요. 그러면 을은 잔금 날짜인 7월 1일 날 등기 서류 안 주는데 자기는 병에게 쏘아요? 잔금? 안 쏘아요. 즉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즉 낙약자는 서로 마찬가지예요. 갑이든 시험은 주로 이게 이해가 나와요. 법 전문이에요. 낙약자는 이 계약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등기 서류 안 줬죠. 그러면 이 계약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들어봐요. 갑과 을 사이 이 매매 계약이 있죠. 기본 관계, 3자 계약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이 문제를 가지고 낙약자 을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왜냐하면 자기 계약 자체잖아. 좀 전에 했잖아요. 등기 서류 안 주면 을은 야 병, 얘가 등기 서류 안 줘. 나 잔금 너한테 못 줘.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끝나요. 즉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기본관계, 갑과 을 사이 관계는 말 그대로 계약 자체예요. 이 계약 자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 문제를 가지고 낙약자 을은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요. 얘도 거의 5-6번 나왔어. 그래서 기본관계, 3자 계약 자체에 어떤 흠결이나 하자가 있을 때 이건 이 계약 자체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낙약자 을은 이놈이 등기 서류 안 주면 나 잔금 못 줍니다. 동시행항변권 같은 걸 다 행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있다니까 어떤 문제, 3자 계약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낙약자는 제3자에게 이걸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법 조문인데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기본계약에서 발생한 문제로 당연히 대항할 수 있겠죠. 그냥 동시항변권으로 기억하면 돼요. 등기 서류 안 줬어? 그러면 먼저 못 주겠죠. 나 잔금 못 줍니다. 할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쪽 갑하고 병 사이의 관계, 대가 관계죠. 여기에 어떤 흠결이나 하자가 발생했어요. 어찌됐든 흠결하자는 어떤 문제야, 문제.
저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3자 계약, 갑을 당사자인 갑을 이 기본 계약, 3자 계약에 이 대가 관계는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저쪽에 문제가 대가 관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봐요. 자, 예를 들면 전에 갑이 돈을 빌렸는데 갚았네요? 또는 그 계약이 뭐 무효래요. 채권 채무 계약이. 즉 돈이 만약 갚았다고 해봐. 이 사실을 을이 알게 됐어요. 전에 갑이 그랬거든. 을 돈 좀 쟤한테 줘. 왜? 물어보니까 내가 전에 빌렸어. 그래서 돈 갚는 거야. 네가 좀 줘. 응, 알겠어. 근데 얼마 후 갚았대. 그러면 줄 게 없죠. 우리 그런 거야. 야, 병! 너 돈 받았다며? 못 줘. 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즉 이쪽에서 돈을 갚았으니까 자기도 안 줘도 되느냐 문제. 원래는 주기로 했는데 즉 이쪽의 대가관계 갑과 병 사이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너 돈 갚았어? 돈 갚았으니까 나 못 줘.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한다는 거. 즉 이쪽이 3자 계약에 영향을 미치느냐 마느냐요.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칠 것 같아요? 미치면 안 되지. 우리는 미치면 안 돼. 정신이 온전해야 돼요. 미치지 않아요. 즉 저쪽의 문제는 이쪽에 영향을 못 미쳐요. 쟤들 둘 사이의 문제요. 돈을 갚았든 뭐든 주기로 했죠. 그러면 줘야 돼. 저쪽에 문제가 발생해도 주기로 해버렸어. 그러면 무조건 줘야 돼. 저쪽 대가관계 문제는 절대 3자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 X. 대가관계는 기본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와, 이 두 개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대가관계는 영향 미치지 않지만 3자 계약 자체의 문제는 당연히 영향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3자 계약 자체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서로. 하지만 저쪽은 쟤 둘 사이 문제요. 쟤 둘 사이. 그러니까 3자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마어마하게 잘나요. 그 다음 자 갑과 을이 5월 1일 날 계약하면서 돈을 병에게 주기로 딱 계약서를 썼어요. 자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한 그날 바로 제3자에게 이 5억 주세요 라는 권리, 채권이 바로 발생하느냐 문제예요. 3자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바로 5억 채권을 취득한다. 발생한다. 아니다. 바로 발생할까요? 아닐까요? 이건 쉽지 않아요. 바로 발생할 것도 같아. 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3자 계약을 체결한 그날, 즉 3자에게는 권리 주기로 했죠. 그날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권리든 의무든 강요는 못해요. 강제는 못해. 자, 내가 아파트 5억짜리 하나 준다고 했어요. 친구한테. 좋은 거죠. 그놈한테는. 5억짜리가 생기니까. 하지만 강제 못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가 싫으면 안 받는 거예요. 즉 증여 계약이죠. 계약. 오케이. 승낙해줘야 돼요. 일방적으로 권리도 못 줘요. 의무는 당연히 못 주는 거고. 권리도 일방적으로 못 줘. 그래서 증여는 계약인 거예요. 공짜로 받지만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거지니 이놈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너한테 5억짜리 아파트를 공짜로 받니? 안 받아. 따라서 권리든 의무든 어느 누구도 강제할 수는 없는 게 마찬가지요. 갑과 을이 계약에 따라 병에게 5억을 주기로 했어요. 얘는 5억 채권이라는 엄청난 권리가 생기죠. 하지만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병이 그러는 거지. 갑한테 전화해. 야, 너희들 을이 나에게 주기로 했다며? 그럼 을이 그래요? 나는 병이 그래요. 이 소식을 듣고 병이 야, 내가 알도 못하는 을한테 내가 돈을 받느냐? 나 싫어. 네가 인마 직접 받아서 줘. 내가 왜 모르는 사람한테 돈 받아? 나 그런 거 싫어. 원칙대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자의 권리는 3자 계약한 그날 발생하는 게 아니라 따로 병의 액션이 있어야 돼요. 즉
삼자 수익을 받는 이 수익자 병이 이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는 의사표시, 이걸 수익 받는다는 의사표시 그래요. 수익 받는다는,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삼자 권리는 발생해요. 그래서 병의 권리는 따로 지가 그래? 나한테 바로 주기로 했어? 오케이. 받지. 그 마음 받지. 이게 바로 수익 의사표시라고 해요.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는 의사표시. 자, 중요한 것은 수익 의사표시를 해야 삼자 권리는 발생하는데 갑하고 을 중 누구한테 수익 의사표시를 하느냐예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갑하고 을 중 병은 누구에게 수익 의사표시를 하느냐. 누구한테 할 것 같아요? 수익 의사표시는 낙약자에게 해요. 수익 의사표시는 자기한테 돈 줄 놈한테 해요. 누가 돈 줘요, 자기한테? 우리 주죠. 자기한테 돈 줄 채무자. 왜냐하면 봐봐요. 얘가 채권자죠. 채권자니까 지 채무자한테 해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내가 안 놈인 갑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해야 돼요. 자기한테 돈 줄 채권자니까 채무자에게 그래 나한테 돈 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 의사표시는 자기한테 돈 줄 채무자인 낙약자에게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잘 나와요.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표시 상대방. 자기한테 돈 줄 놈 이렇게 이해하고 외워줘야 돼요. 자기한테 돈을 줄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 의사표시는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삼자 계약 이날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따로 삼자가 액션 가야 된다.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는 수익 의사표시를 해야만 삼자 권리는 발생하고, 그러면 수익 의사표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두 놈이니까, 갑하고 을 두 놈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수익 의사표시 해야 되느냐? 자기한테 돈 줄 놈, 채무자에게. 자기한테 돈 줄 놈한테 오케이 나한테 줘. 이렇게 수익 받을게. 그래서 반드시 낙약자에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삼자계약에서 그래도 아주 많이 나온 것. 별 3개 이상짜리 일단 가장 기초공사 했어요. 자, 오늘 임대까지 쭉 가야 되니까 몇 개 더 중요한 게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이제 3월에 더 할 겁니다. 3, 4, 9. 삼자를 위한 게 오른쪽에 있죠. 자, 의를 보시면 2번 예컨대 그걸 봅니다. 갑이 제 주택을 을에게 10억에 팝니다. 그런데 돈을 누구에게 주기로 해요? 제3자 병에게. 이게 바로 삼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자, 이제 용어 정리 들어갑니다. 갑이 요청했죠. 밑줄 요약자. 을은 오케이 병에게 줄게 승낙했죠. 승낙 낙자에서 낙약자. 얘가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낙약자가 채무자가 돼요. 자, 병은 당연히 3자, 수익을 받으니까 수익자. 그래서 제3자 계약의 시작은 이 용어 정리.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낙약자가 채무자다. 3자, 수익자 같은 말이다.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 용어를 익숙해 주죠. 별 하나 하세요. 별 하나. 자, 넘깁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350페이지 나오죠. 자, 뭐 출연의 원인관계 있다는 거 몰라도 되고요. 용어 나옵니다. 1번에 요약자하고 낙약자의 관계 오른쪽에 있죠. 자, 요약자 갑 쓰시고 항상 이걸로 기억하세요. 갑을병. 삼자계약은 80%가 사례 문제로 나와요. 갑을병으로. 그래서 요약자는 갑 쓰시고 낙약자는 을 쓰시고 수익자는 항상 병으로 써버려요. 책에다. 그래서 요약자 갑과 낙약자 을 이렇게 계속 읽어요. 갑을 넣으면서 읽어요. 그래야 사례 문제에 익숙해져요. 나중에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 관계죠. 결국 삼자 계약을 한 당사자들 사이 관계. 이걸 기본관계 밑줄. 기본관계. 보상관계는 X 해버리세요. X 보지도 마세요. 보상관계란 말은 우리 30년 동안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뜬 적이 없으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보상관계란 말을 잊어버리세요. 하지도 마시고. 그냥 갑과 을 사이 관계, 기본관계, 삼자계약 자체. 삼자계약 자체죠.
계약 자체예요. 그렇게 인식하시고. 자,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1번이에요. 기본관계의 두 번째 줄 중간부입니다. 보상을 없애버리고 기본관계, 3자 계약 자체 그러세요. 기본관계 또 3자 계약 자체, 이 매매계약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 자체. 기본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거 3자 계약 자체죠. 따라서 3자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3자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에 별 3개 하세요. 기본관계에 흠결하자는 당연히 3자 계약 자체니까 3자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기본관계, 3자 계약 자체, 기본계약 뭐 이딴 식으로 해버려도 돼요. 자, 하지만 2번 대가관계. 자, 요약자 또 값 쓰시고 수익자는 병이에요. 항상 수익자는 병으로 나요. 우리 시험은. 그래서 값과 병 사이 저쪽이에요. 저쪽. 이걸 대가관계라고 해요. 이건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요약자와 수익자 이 그림 영상 띄우면서 저기 있죠? 예, 자 그림. 3자 계약 자체는 앞으로 제가 이쪽이라고 할 거예요. 이쪽. 값과 병 사이 관계, 대가 관계를 저는 앞으로 저쪽 할 거예요. 저쪽. 값과 병 사이 관계를 저쪽이라고요. 저쪽은 자 이쪽이 가까워요? 저쪽이 가까워요? 이쪽이 가깝죠. 저쪽은 멀죠. 머니까 3자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관계는 저쪽, 멀죠. 머니까 3자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외워버리세요. 저쪽은 미국이요. 미국. 미국이니까 어떻게 이쪽에 영향을 미치겠어. 뭐니까. 그래서 요약자, 값하고 또 값 적고 수익자, 병 사이 관계를 대가 관계라고 하는데 이건 외워줘야 되고 중요한 것은 3번. 자, 3번에 오른쪽 끝에 보세요. 대가 관계 저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흠결이나 하자 이걸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거 3자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 3개. 저쪽에 문제가 발생했다. 절대 이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3자 계약 한 대로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너 돈 갚았어? 나 못 줘? 할 수 없다. 그래서 대가관계 흠결하자는 멀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해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림을 통하지 않으면 민법은 참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갑을병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만 하면요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그래서 민법은 반드시 갑을병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림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저쪽 멀죠. 머니까 영향을 못 미쳐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저쪽 이쪽 할 거예요. 이쪽은 가까우니까 3자 계약 자체죠.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3자 계약 자체니까 당연히 다 영향을 미쳐서 할 수 있어. 저쪽은 스스로는 무조건 할 수 없다로 끝나요. 나중에 문제 풀면 알아요.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00% 없다로 끝나요. 돈 갚았다는 이유로 우리 시험 이렇게 나와요. 저쪽에 어떤 무효라는 이유로 낙약자는 제3자에게 자기 채무 이행하는 것, 돈 주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요.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서술어는 무조건 저쪽 나오면 대가관계 나오면 없다로 끝나. 왜? 영향 못 미치니까. 그래서 저쪽 문제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말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저쪽 나와? 그럼 서술어는 없다로 끝나면 맞는지 뭐. 나중에 이런 식으로 훈련할 거예요.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두 줄짜리 문장을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좀 있어요. 그걸 100% 이해해서 OX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느낌. 저쪽? 나왔어. 대가관계 저쪽에 뭔 문제가 있대. 그걸 가지고 낙약자는 3자에게 뭔가 할 수 있다 없다 막 그렇게 우리 지문이 떠요. 그러면 저쪽은 뭐니까 저쪽을 이유로는 영향 안 미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나중에 훈련하면 돼요. 공부는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100% 내가 이해했다고 그 OX를 고르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법하기, 법 공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느낌으로 찍어버려야 돼. 그 느낌이 저쪽 머네. 머니까 이쪽으로 영향 못 미치니까 저쪽으로는 뭔가 할 수 없겠지. 이렇게 훈련하는 거야. 반복 훈련. 그러면 지문에 보이면 대거 게 이놈들 사이 뭐니까 이쪽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났어.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없다로 끝났어. 그럼 맞는지 뭐. 뭔지 몰라. 근데 있다로 끝났어. 저쪽을 열면 뭔가 할 수 있대. 그럼 X요. X. 그걸 이제 나중에 훈련을 할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자, 오른쪽 효력. 제3자의 지위. 자, 3자 계약은 이제 목차를 적어볼게요. 목차는 제3자의 지위예요. 목차는 아주 간단해요. 두 번째, 요약자, 갑의 지위. 요약자의 지위. 그러면 낙약자, 을의 지위. 이렇게 목차는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자질구레한 거 있는데 그런 건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은 이 3개에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3자의 지위겠죠. 여기에 관련된 내용, 법 조문도 많고요. 대법원 판례도 한두 개 있어요. 이걸 잡아야 되고. 그 다음 낙약자, 여기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만 하나 꽉 잡으면 돼. 이거요. 기본계약 자체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저쪽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이거밖에 없어. 이거. 낙약자는 3자 계약 자체로는 3자에게 대들 수 있다로 끝나야 돼. 한자 저쪽을 주로는 할 수 없다. 있다 없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죽으라고 나온다는 얘기지. 3자 아주 중요합니다. 법 조문해야 되고 대법원 판례까지 해야 돼요. 요약자는 하나만 보면 돼요. 하나만. 그래서 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별 3개짜리들만. 자, 오른쪽 효력의 제3자의 지위 있죠? 제3자 수익자 권리 취득. 자, 법 조문 볼게요. 제1항 법 조문이 3자를 위한 계약 첫 조문이에요. 자, 계약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어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했네요. 자, 여기서 수도. 계약을 했는데,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을이 제3자 병에게 돈 주기로 계약했네요.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읽고 이해를 해야 돼, 민법은. 그렇네. 을이 병에게 대금 지급하기로 둘이 계약했네. 자, 3자 계약이 성립했어요. 자, 2항으로 갑니다. 전항의 경우, 그러면 갑과 을이 약속했으면 바로 제3자 권리가 발생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내용이 이제 제2항. 전항의 경우, 갑과 을이 계약했다고 해서 3자 권리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자, 이럴 전제로 이제 시작. 3자 권리는 소수로 가봐요. 생긴다죠. 3자 권리는 생긴다, 발생한다. 언제? 맨 오른쪽.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3자 권리가 생겨요. 이렇게 연결시켜봐. 3자 권리는 언제 생겨요? 계약 이익을 받을 의사. 자, 줄여서 수익 의사 표시예요. 수익 의사 표시한 때, 즉 액션 했을 때, 수익 의사 표시한 때 3자 권리가 발생해요. 그러면 수익 의사 표시는 갑하고 을 중, 요약자, 낙약자 중 누구에게 해야 돼요? 3자가 채무자에 대해. 그래서 우리 법은 낙약자, 요약자, 수익자란 말이 없고 채무자, 3자 이렇게 돼 있죠? 이딴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3자가 채무자에 대해 밑줄. 수익 의사 표시한 때 생긴다. 분절해서 밑줄을 치고 채무자에게 해라. 낙약자 적으세요. 채무자 밑에 낙약자, 을도 적으세요. 조문 읽으면서 3자는 병, 채무자는 낙약자, 이렇게 다 같이 계속 훈련하세요. 그래서 이 채무자, 수익 의사 표시는 낙약자, 채무자, 을에게 해라. 별 3개. 이게 가장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수익 의사 표시 했어요. 을 나에게 돈 줘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위 조문으로 가요. 이제 안 읽은데. 자, 수익 의사 표시 없으면 3자는 권리를 취득했죠. 따라서 이제는 3자는 채무자, 낙약자, 을에게 직접 돈 달라 할 수 있다. 이해가요. 3자 권리 생겼으니까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돈 달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문이 이해가 간 거예요. 1항, 2항이.
그래서 됐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동그라미 1번 제3자는 낙약자에게 밑줄, 낙약자에게 수익의사 표시합니다. 수익의사 표시 했으니까 권리 취득. 그래서 이 내용에 별 3개 왔어요. 낙약자, 이게 중요해요. 수익의사 표시한테 권리가 생긴다. 이건 한 번밖에 안 나왔고, 낙약자에게 해라. 이게 한 3번 나왔어요. 낙약자에게 해라. 이걸 뭘로 장난치겠어요? 수익의사 표시는 요약자로 장난쳐. 수익의사 표시는 요약자에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X 골라내야 돼. 항상 장난치는데. 자, 다음 페이지 가봐요. 다음 페이지에 중간에 방가로 2번이 있죠. 자, 2번에 1번. 제3자는 이 계약에서 발생한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없다. 동그라미 빵. 3자는 취소 해제권이 없어요. 자, 이유 거기 있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 당사자가 아니다. 계약 당사자 아니다. 그걸 괄호 열고 닫아요. 우리 시험 지문엔 절대 뜨지 않아요. 이유니까. 이유는 안 떠요. 이유를 떠주면 다 맞히게? 이유는 숨어요. 그래서 제3자는 이 계약에서 발생한 취소나 해제권이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그렇게도 나와요. 여기 왕별하세요. 왕별. 제일 많이 나온 지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3자는 취소 해제권이 없다. 자, 이제 어디를 가시느냐. 오른쪽 가봐요. 낙약자의 지위 있죠. 법 조문 한번 볼게요. 채무자는 낙약자죠. 을은, 자, 조문은 필요 없고 3자 계약이에요. 둘이 한 이 계약의 기한, 3자 계약 자체죠. 539조 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한 매매계약, 3자를 위한 계약을 말해요. 지금 이 계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3자 계약 자체에서 나온 거니까 이 3자 계약 자체의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지. 왜냐하면 3자 계약 자체죠. 저쪽 아니죠. 대가관계 아닌 기본관계에 대한 항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3자 계약 자체 문제를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다. 동그라미 3자에게. 이게 별 3개. 이것도 5, 6번 나왔어. 엄청 나와요. 그래서 3자 계약 자체. 거기다 항변 쓰세요. 동시행의 항변권. 아니 쓰지 마. 있네. 자, 그래서 2번 봅니다. 낙약자, 을은 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항변 사유로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당연하죠. 등기소리 안 줘? 병, 나 못 줘. 할 수 있다. 그게 밑줄, 동시행 항변권. 이거만 하나 딱 기억하면 돼. 또는 3자 계약 자체가 뭐 무효되거나 뭐 취소 사유가 있고 어찌됐든 3자 계약 자체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흑반을 쓴 게 이거예요. 3자 계약 자체죠. 여기 봐봐요. 3자 계약 자체죠. 3자 계약 자체에서 어떤 문제, 무효 취소, 등기소를 안 줘. 3자 계약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낙약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가 법조문이라고 했잖아. 이 법조문. 이 법조문이 어마무시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 3개, 내용에도 별 3개 하시고, 조문에도 별 3개 하시고. 우리 시험은 조문에 있는 539조 있다는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몇 조, 숫자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이렇게 나와요. 또는 무효 취소, 동시행 항변 이런 딸 풀어서 얘가 채무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을은 제3자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다. 대가관계 그쪽으로는 할 수 없다. 그 지문이 없어. 그게 있네. 앞으로 가봐요. 해버릴게. 원학 중에 350페이지 가봐요. 대가관계 있죠? 판례에 넣어놨네요. 자, 고딕 있죠? 고딕 판례 찾았어요, 중간? 자, 낙약자는 을은 요약자, 갑과 수익자, 병 사이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 자, 저쪽이죠? 자, 요약자와 수익자. 요약자는 갑, 수익자는 병. 저쪽이죠? 저쪽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 대항하지 못한다. 별 3개. 그게 저쪽은 이쪽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걸 동그라미 내용 3번하고 연결을 시키세요.
영향 못 미치죠? 영향을 못 미치니까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저쪽은 이쪽에 영향을 못 미쳐.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또 다른 내용으로 나와요. 그랬네. 밑에 또 있네. 에이, 이건 요약자다. 어디됐든 없다죠. 맨 밑에 줄. 대가 관계는 없다요. 한번 읽어버릴게. 자, 요약자, 낙약자뿐만 아니라 요약자도 대가 관계 부존재 또는 무효를 이유로 지가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형, 소유권 주는 거겠죠. 그거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없다라니까. 요약자든 낙약자든 주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소수로 대가 관계죠. 그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무조건 끝나게 돼 있어. 그래서 요약자와 수익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시험이. 대가 관계, 이 대가란 말은 거의 뜨지 않아요. 열에 한 번밖에 안 떴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기한, 저쪽이 누구예요? 요약자하고 수익자. 저쪽에 기한 항변이 나오면, 저쪽에 관한 어떤 이유가 나오면 절대 갑이든 을이든 이쪽 문제를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쪽 저쪽 하면 돼요. 저쪽은 뭐니까 영향을 못 미쳐.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는 저쪽을 이유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무효라며 돈 갚았다며 나 못해. 할 수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게 제가 항상 그러죠.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이해하고 훈련해서 외워버리면 이 시험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두리뭉실 생각 없이 막 외우고 하죠. 그러면 계속 까먹고 헷갈리고 계속 1년 내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한 게 깊게 한번 이해를 해봐라.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그걸 반복하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 잡고 있다 없다. 오케이. 3자 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 거의 했어. 나머지 법 조문 중요한 거 있는데 그건 이제 3월에 해야지. 오늘 한 게 훨씬 중요해요. 자, 이제 우리가 계약법 강론 매매로 갈 거예요. 368페이지 가는데 10분간 쉬고 갈게요.